11번 가에서 라를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것은 이제 그 고려 시대의 역사 소설의 경향과 관련된 사서들에 대한 어떤 그 연대기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성리학적 유교 사관이 반영이 된 사략이 저술되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려 말에 이제 원어부터 성리학이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교 사관이 반영이 된 사력은 이재현이 있죠. 충선왕에서 이제 공민왕 때까지 활약하던 사람인데 유학자로서 그래서 이제 공유민왕 6년인 이제 그 1357년경에 이제 그 사략이 이제 저술되게 됐습니다. 어떤 논찬 어떤 평가를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것이 반영이 된 역사서. 예. 그 다음에 고구려의 시조실화에 대해 쓴 동명항편이 저술이 되었다. 이른바 유명한 이제 무신정권기 이규보죠. 고려 명종 때. 예. 그래서 이제 명종 24년인 1193년에 이게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각한 삼국사기. 이거는 이제 고려 중기 김부식하고 관련돼 있죠. 당대 최고의 유학자 김부식. 예. 고려 인종 때 인종 24년인 1145년에 묘청에 난 진압 이후에 저술이 되었습니다. 단군을 시작으로 역사를 저술한 제왕공기가 원간섭기 충렬왕 때 저술이 되었죠. 그래서 1287년 충렬왕 14년에 이것이 이제 저술이 되었습니다. 단군부터 시작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따라서 순서는 이제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됐네요. 다부터 시작하겠네요. 그래서 다나, 라, 가가 되겠네요. 다나라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평가를 받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암이라고 되죠. 정암하면 조광조, 기묘사림의 대표적인 살인파 인물. 여기 기묘 나오죠. 그래서 조광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조광조는 이제 당시 이제 중종 때 이제 훈구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견제책으로 이제 등용한 새로운 살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묘사의 원인이 된 게 무엇이냐? 급진적인 정책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중종 반정의 공신들이 공이 너무 좀 과장됐다. 이것을 좀 잘라야 된다. 이것을 우리 흔히 위훈삭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벌써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소격서 국가에서 드리는 이제 도교 행사 이게 초제가 있는데 이 성리학적 어떤 원칙에 충실한 사림인물들은 이 국가에서 이 소격서 초제를 왜 주관하느냐 이거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것이 되겠고요. 4번이 되겠고 그 외에도 뭐 소학을 장려한다든지 향약을 뭐 보급한다든지 이렇게 철저하게 성리학적인 것을 확산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동방이 주자라고 보면서 주자가 펴낸 서차를 정리한 주자서절이요. 군주의 성악을 그림 형식으로까지 이제 정리한 성악 10도 이걸 저술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 되겠고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되겠습니다. 1543년에 이제 건립이 되었고요. 평생 벼슬하지 않고 독창적인 주기 철학을 수립을 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서경덕이 되겠죠. 예. 서경덕 선생은 이제 그 출사를 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제 남명 조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사하지는 않았죠. 예. 그 사람은 이제 특별히 이제 의의를 또 강조한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이 기철학 쪽에서는 주기론의 선두주자는 바로 서경덕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청나라 태종이 높은 계단에 있고 우리나라 임금만큼 309고도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 것이죠. 이른바 삼전도의 굴욕이죠. 병자랑 관련돼 있죠. 예. 예. 자, 병자원이 이제 1636년 12월에 있었는데 이듬해 1월에 결국 이
굴욕적인 이러한 항복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괄의 난이 1624년이죠. 그 전에 이제 1623년에 인조 반정이 있었고, 그리고 2차 나선 정권은 이제 효종 때인 1658년에 있었죠. 예, 그래서 요 사이에 오면 되겠죠. 1637년이니까 삼전도의 굴욕이. 예, 정답은 4번 라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다음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여에는 여장을 두고, 예, 이제 각 촌락을 여라는 단위로 산세 지형에 맡겨서 이제 두고 여장의 지휘 아래 그 여에 있는 이 구성원들이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거기에 일한 만큼 이제 분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장의 녹은 이제 따로 주고 그 나머지를 기준으로 해서 장부, 그러니까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일종의 어떤 공동체 형식의 농장제라고 좀 비슷하고 보시면 돼요. 예, 마을 단위가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일하고 어떤 뭐 이렇게 뭐 사유재산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또 거기에 일한 만큼 또 이제 분배받는 뭐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다산 정약용이죠. 예, 다산 정약용 하면은 이제 여유당 전서로 불리는 약 500여 권에 이르는 수많은 실학의 주옥 같은 저서를 많이 남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대표적인 이 저수를 보면은 이제 뭐 지방관이 해야 될 수령이 해야 될 거 관련된 게 목민신서가 있고요. 이제 지방관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목민관이 지방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경세요파를 해가지고 중앙통치 제도의 어떤 정비, 예. 그 다음에 흠흠신서라고 해서 예. 형률에 관한 거, 예, 공평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등이 나와 있죠. 예, 요게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북학의를 저술하고, 그러면 북학파 실학자 이런 거 갖고 상급 육성을 강조했다. 북학파 실학자들이 되면 중농적 실학자이죠. 서울 출신 규장각 검서관 중 한 사람인 바로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우먼물 비롯해서 적절한 소비가 성장을 이제 자극한다,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양반전, 허생전, 호질 등을 이런 소설을 쓰고 양반사회 허위식을 비판한 사람은 연암 박지원이 되겠죠. 열아이기로 유명하고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가 되겠죠. 발해고를 조설하여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에 편입시킨 사람은 유득공이 되겠죠. 박제가와 함께 규장각 검서관의 서울 출신 중에 한 명입니다. 의산문답에서 실용과 허자의 대화를 통해 기존의 고정관념을 비판한 사람은 북학파 실학자인 바로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뭐 이제 지전설을 또 주장하기도 했죠. 무한한 우주론이라든지 뭐 그런 특징도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조정에서는 서토를 서쪽 지역이라는 것이죠. 여기 차별이 심하다. 그리고 김조순, 박종경, 이 사람은 이제 대표적인 안동김씨, 순조 때 안동김씨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도 정치 분위기 배경이다. 서북 지역민에 대한 차별.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결국 무엇이냐? 송경래난하고 관련돼 있겠죠.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서북 지역민의 차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일어난 데가 이제 청천각 이북에서 이제 바로 청천강 바로 위쪽에 있는 이제 가산이라는 데가 있죠. 가산 다복동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그 주변 지역 뭐 선천이라든지 뭐 정주 정주성 싸움에서 이제 관군과 이제 패하면서 하여튼 청천강 이북 이 지역을 이제 많이 이제 점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이제 정주성 패배 이후에 이제 진압이 되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서인들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축출하였다. 이거는 인조 반정이죠. 1623년이고요. 고부근소 조병갑의 행포에 맞서 고부를 이겼다. 이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제1단계인 바로 고부봉기가 되겠습니다. 1894년 있었죠.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신반 해방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신진공기. 만적은 아니죠. 왕무장상이 따로 씨앗이 있겠느냐 외치면서 걸기를 촉구했으나 결국 실패했죠. 신앙과 포교의 자유를 중국에 있던 프랑스인 주교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게 바로 이른바 황사영 백서 사건이죠. 자, 이것은 순조 때 일어났던 최대의 천주교 박해인 바로 신유 사옥 때 천주교 신자 중에 한 사람이 황서영이 북경 교구 천주교 이쪽에 이러한 백서를 보낸 것이죠. 그 서신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해서 좀 어떻게 좀 해달라는 것이죠. 예, 우리를 좀 도와달라. 예.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16번. 가에서 다의 주장을 제기된 시간 순서대로 옳게 나누는 것은, 자, 요 문제는 위정척사 운동의 4단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대기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제 1단계는 1860년대 흥선대원군 집권 시절인데, 이때는 이들은 이제 뭘 반대하냐면은 당시 흥선대원군이 이제 통상을 반대했죠. 외국 서양 열강과 통상하지 않겠다. 통상 반대를 하고 오히려 뭘 주장하냐면 서양과는 화해를 배척하고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척화주전론이라고 하는데, 예, 병인양령 때 뭐 이항로라든지 뭐 기정진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주장을 했죠. 1870년대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있죠. 1876년 이때 개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개항을 반대하게 됩니다. 이때 내온 것은 이제 외양 일체론이 있습니다. 외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다 본질은. 자, 대표적인 사람 면함 최익현 선생이 있죠. 1880년대는 이제 그 미국과 수교를 염두에 둔 이제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이제 것이 나옵니다. 즉 이것은 이제 개화를 반대한다는 것이죠. 당시 이제 통리 기마문을 통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는데 이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고, 이때 그 조선 책략 유포에 대해서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상수를 올렸죠. 예. 이른바 영남 만인소 사건. 예. 예. 이건 조선 책략의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죠. 예. 그 다음에 1890년대는 을미사변, 명성황후 민비가 이제 시해다는 거, 그리고 이제 단발령, 을미개혁대, 이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항일 의병, 예, 단순한 어떤 그런 시위적 성격이 아니라 그냥 싸우자는 것이죠. 이제 맞서서. 이걸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국모 보수, 국모를 복수를 해야 된다. 위에서 단발령, 신체 발부는 수신지모다. 그래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유교 정세가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북 제천의 유인석, 춘천의 이송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일단 강화를 하고 나면 저들이 오시면 문화를 교육하는 데에 있습니다. 자, 저들의 문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놀이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이 적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점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농산품 이런 거는 한계가 있고 공산품은 무궁무진하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강화도정은 일본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통상을 요구한 것인데, 이것은 서양놈이나 양놈이나 마찬가지 이론이기 때문에 개항을 해서는 안 된다. 바로 1870년대의 그러한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해하가 금에 이르러 홍수나 맹수보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밖으로는 사학의 무리를 잡아 배시고, 천주교 이거 박해를 하시고, 병인 박해 등이 있었죠. 밖으로는 장병들하고 바다를 건너오는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죠. 이게 바로 이항로의 척화주전론의 그러한 상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860년대가 되겠고요. 미국을 끌어당기고 러시아가 나와요. 영남 만인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미국은 손잡고 러시아는 또 멀리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느냐. 조선 책략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비판하는 것이죠. 이건 1880년대예요. 그래서 순서는 다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와 나 사이식에 선 사실로 오른 것은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이 세 사람 이준 이상설을 이휘종을 특사로 보내고 일본의 부당한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1907년에 있었던 헤이그 특사 사건이죠. 여기서 이제 을사조약의 그런 부당함 이런 걸 이제 알리고자 했습니다. 안중근은 북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였다. 1909년 10월에 있었죠. 그럼 요 사이에 올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느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게 1905년 11월이고 이거의 부당함을 헤이그 특사에서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해당이 안 되고 러일 전쟁이 시작했다. 러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죠. 이건 1904년 2월이고요. 한일의 정서는 러일 전쟁 시작과 거의 동시에 됐고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이 되었다. 이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결국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한일 신협약을 체결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 행정권을 장악합니다. 차관 정치 그리고 부속 조약으로 군대를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일 신협약과 관련된 것이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일본이 한국을 강제 병합하는 중 한일 병합조약 1910년 8월이죠. 이른바 경술국치.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백동화 백동화 뭐 화폐 바꿔주는 거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4년 8월 1차 한일 협약에 의해서 재정검으로 온 메이 메가타가 주도를 했는데 예. 재정고문이죠. 예. 당시 우리나라 화폐가 뭐 근대식 화폐인 이 백동화도 있지만 뭐 상평통포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전환국에서 찍어내는데 근대적인 화폐 발행 기구인데 이게 여러 군데 있어요. 지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동전의 질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근대적 화폐를 이제 통용시킨다는 명목하에서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를 하는데 일본의 법정은행인 제일은행권으로 바꿔주는 것이 됩니다. 통일시켜서. 그리고 바꿔주는데 이제 종류를 세 종류로 나눠서 상태가 좋으면은 본래 가진 이전 오리를 주지만 그보다 못하면은 일전 뭐 그다음에 뭐 병종 매우 조악한 것은 아예 매수하지 않는다. 갖다 버리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화폐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 상인들이 많이 몰락을 하게 되겠죠. 예.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재정고문인 메가타가 주도했다. 맞죠? 백동화를 일본 제일은행으로 교환하였다. 맞죠? 시전 상인들은 한국중앙총상회를 주식하여 상권소운동을 했다. 이거 관련 없죠. 그리고 시기도 맞지 않아요.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한국중앙총상회는 개항 이후 외국인들이 이제 그 조청상민수를 부역장정 체결 이후 도성까지도 이제 들어올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상권소운동을 일으킨 것이죠. 예. 독립협회가 활동하던 그 시점에서 같이 시전 상인들이 이걸 조직하고 상권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백동화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폐기되어 도산화 상인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돈이 부족하게 되죠. 이게 바뀌게 되면 결국 이것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충당하게 됐고 나라 빚이 생기니까 결국 이것은 국채보상운동으로 나중에 또 관련이 되어집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법령이 적용된 시기에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설명은 무슨 여기 태형, 매질을 한다는 것이죠. 예. 조선인에게 한해만 적용이 되는 아주 기이한 법이죠. 무자비한 일제 무단통치 1910년대 이것을 보여주는 법령이 됩니다. 무단통치. 예.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농촌진흥운동을 촉진했다. 토지주도 사업, 산매직계도로 소작농들의 삶은 나날이 피폐해져 가죠. 그래서 일제가 너무 이렇게 소작농을 방치해 두면 농촌이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농촌을 좀 진흥을 좀 시켜야겠다. 자력경생 형식으로 해서 농가 부채 근절이라든지 뭐 소작권을 조금 뭐 보호해 준다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농촌진흥운동은 1932년부터 시작해서 40년까지 존재를 했습니다. 1934년 조선농지령이 대표적인 이때의 법령이죠. 해당 안 되고 토지를 조사하고 지계를 발급했다. 자, 토지 조사는
1910년대 토지조사 맞죠? 근데 직계 발급은 대한제국의 한일 병합 이전 대한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1898년 양지야문을 통해서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하고 직계야문을 설치를 해서 1901년부터 이제 직계를 발급해서 너희전쟁까지 추진이 되었습니다. 틀렸고 소학교의 명칭을 한국신민의 학교, 한국신민학교 이거 일제 민족 말살기죠. 1930, 40년대 이게 이제 1941년 천황칙령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해당 안 되고 사상 통제를 위하여 치안유지법을 제정하여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사유주의자와 천황제를 부인하는 독립운동가 다목적으로 이제 탄압하기 위한 법령 치안유지법은 192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5번이고 조선총독이 회사 설립을 허가원을 행사했다. 이게 바로 회사량과 관련돼 있죠. 우리나라의 자유스러운 기업 설립을 방해하는 거. 이게 1910년에서 1920년까지 존속을 했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다음 글을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옛사람이 이걸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나라는 형체이고 형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그러나 형체는 허물어졌으므로 정신이 남아있으면 정신만 해도 오래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인가? 이것만 남아있으면 우리 민족은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독립할 수 있다. 이것이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한국 통사, 아픈 역사, 한국 독립운동지, 한국 독립운동의 피해 역사. 자, 이 두 저서로 유명하면서 국혼을 강조한 사람, 바로 배감 박은식 선생이 되겠죠. 예. 자, 박은식 선생은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이고요. 예. 이 국혼을 강조했고요. 그 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양명학을 통해서 실천적인 양명을 해서 유교를 개혁하자는 유교 구신론을 주장을 했고, 여기까지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의 마지막은 대한민국 제 임시정부 임정의 2대 대통령 국민대표회의가 이제 1923년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임시정부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박은식이 이 위기를 해결한 구심점으로 2대 대통령이 되어서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 헌법으로 개헌을 하고 한 달도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에요. 기억니은.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누군지 보죠. 역사를 나와 나가 아닌 비하의 투쟁으로 이렇게 갈등론적으로 인식을 한 사람은 이건 이제 조선상고사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가 저술한 독사신론에서 민족주의 사학 연구 방향을 제시한 사람, 왕조 중심 역사에서 이 둘은 바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택한 단체. 민족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그래서 민중이 이제 폭력에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해야 된다. 바로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이 되겠습니다. 1923년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이던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 저술했고 민중의 폭력적 직접적 혁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의열단이 되겠고요. 의열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의열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일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식민지 기관 이런 거를 폭파시키고 폭탄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다가 1919년 결성이 됐을 때 이후로 1920년부터 활동에 뭔가 한계를 느끼고 좀 조직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 국궁합작에 생긴 황포 군관학교의 대원들이 김원봉을 비롯해서 대거 입교를 하고요. 여기에 따른 시스템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당과 군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인이면서도 정치적 어떤 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932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설립을 해서 혁명 정신이 충만한 군인들을 양성하게 했고요. 그리고 당을 만들게 되죠. 1935년 7월 조선민족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선민족혁명당을 창설해서 처음에는 뭐 조소왕, 진천청 등 우파 인사들도 참여하기도 했으나 곧 금방 나갔죠. 임정 쪽 당으로 갔죠. 그 다음에 1938년에는 중국 국민당이 지원 아래 조선 의용대를 이제 최초의 중국 관내 무장 부대인 조선 의용대가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조선혁명간부학교.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일본에 대해서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마자 1941년 12월 선전포고를 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고, 백오인 사건을 계기로 해체가 된 것은 애국계몽단체 비밀교사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진상보고대회라는 명목으로 지원한 것은 좌합작 단체인 바로 신간회가 되겠죠. 1929년 12월에 민중대회를 준비했었죠.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나 애국의원금 이런 것 등으로 조달하는 단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가와나 사이식에선 사실로 옳은 것은 홍범대 연합부대와 대한독립군 군무도덕부 국민의군 등등 이거와 김자진의 북로군 정선은 일본을 청산리로 유인한 다음 백운편 등등 유명한 청산리 대첩이죠. 1920년 10월에 있었습니다. 자, 이봉창은 일랑 마차에 폭탄을 던져 아쉽게 실패했지만 충격을 주었다. 이게 1932년 1월에 있었어요. 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무장투쟁 이런 걸 찾으면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고 독립의금부를 조직했다. 박상진이 공화정 수령소 괴한강제. 이게 바로 1910년대 대표적인 무단통치기 항일운동 조직이 됩니다. 이 둘은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임병찬은 고종의 밀명을 대한제국을 제거를 하려는 바로 복벽주의의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독립의금부를 의병을 모아 와서 이제 그 항의를 하려는 것이죠. 이게 1912년에 조직이 됐고, 박상진의 공화정 수립 목표, 이건 또 공화정이네요. 대한강국회가 조직된 건 1915년이 되겠습니다.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밀산에서 결성이 되었다. 자,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는데요. 예. 자, 1921년 1월에 그러니까 이제 1920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이 청산리 쪽 일제가 패배를 하니까 이제 분노한 이들은 이제 오히려 주변에 우리 간도, 이게 간도 쪽이거든요. 청산리가 간도 주민들을 학살하고 불지르게 됩니다. 터전을.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그해 말까지. 그러자 이 만주에서 활동하던 여러 독립군들은 서일을 총재로 해서 다 합쳐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해서 만주소련 적견지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당시 소련의 극동 연해주주 소련이 있는데 극동 쪽에 이 한국의 무장투쟁을 지원하겠다 해서 오라고 해서 결국 자유시로 이동을 했으나 이 독립군의 지휘권을 장악하고자 강제 무장시키죠. 이른바 자유시 참변. 이것도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서일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자결을 하게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 3번이 되겠네요. 예. 이게 이어진다는 거. 청산리 대첩 승리, 간도 참변, 대한독립군단 결성, 자유시 참변 이렇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윤봉길의 상해 홍코어공원 의거 이건 이제 1932년 4월에 있었죠. 예. 이봉창 이거가 일본 당시 중국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줘서 그랬더니 일본이 이제 그 상해 지역을 열받아서 이제 점령을 해버리고 여기서 이제 당시 상해 주둔군 사령관 시라카와 대장 등을 이제 윤봉길이 폭탄을 내서 척살하게 되자 열렬한 지원을 받게 됐죠. 1000만 중국인이 해주부탄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냈다라는 장개석의 실권자 장개석의 소감도 있었습니다. 지청 전에 한국 독립군이 중국군과 연합하여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무찌다. 만주사변 이후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생긴 그러한 싸움인데 1932년에서 1933년 요 사이에 한국 독립군 지청 전 한국 독립군 그 다음에 양세봉의 조선혁명군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지청천의 대전자령, 동경성, 쌍성보, 사도화전투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법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활동한 시기를 연필에서 이렇게 그런 것은 일본 정부와 통과 한일병에 적극 협력한 자 어쩌고저쩌고 다 이거 친일파 처단하고 관련된 것이죠. 예. 이게 반민법이죠. 예.
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다음에 해야 될 두 가지 중요 입법이 있죠. 첫 번째는 친일파 처단, 두 번째는 농지 문제, 소작농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 이 두 개가 바로 정부 수립 직후 제정이 되죠. 그 법이 이게 1948년 8월 15일인데 먼저 반민법이 바로 다음 달 1948년 9월에 제정이 되고 그 이듬해에는 농지개혁법이 49년 6월에 또 제정이 됩니다. 쭉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 라에 해당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결의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계의 호혼 반대 민족 분쟁. 호혼이라는 것은 전두환 정부가 당시 전두환 정부 50헌법인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를 옹호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반발해 나가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3대 민주화운동 중에서 6월 민주항쟁이 되겠죠. 1987년. 그 결과는 이것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헌법을 쟁취해내게 되죠. 예, 그래서 정답은 현행헌법이 5년 단임이죠. 한 번밖에 못해요. 직선제헌법으로 개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예, 정답은 5번이 됐고 나머지 선지는 뭐 4.19 아니면 5.18이 되겠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발생한 거 4.19죠.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이 부정선거. 삼성 개헌안의 국회 통과가 배경이 되었다. 자, 이건 이제 1969년인데 이때 뭐 야당과 시민들의 뭐 그런 시위는 있었지만 뭐 그렇게 민주화운동 대규모 그렇게까지 발전하지는 못했어요. 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자, 이게 최초로 야당 후보가 의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1997년 바로 김대중 정부의 출현 때 물론 그 이전 김영삼 정부는 원래는 야당이었지만 탐당 합당에 의해서 여당으로 들어가서 여당의 후보로서 대통령이 등수고시고 김대중 정부는 야당으로 나와서 첫 당선이 되어 정권이 교체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2021년도 소방 간부직 한국사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